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통증을 연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이름이 국제통증연구협회입니다. IASP 라는 협회이고요. 이 협회가 2020년에 6가지 주석을 발표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통증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등으로 다양하게 경험한 것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통증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럼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구조와 기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생물학적에서 구조라고 또 따로 빼놓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만으로 통증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환원주의입니다. 이러한 다체적인 요소를 다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심리학적은 뭘까요? 불안, 두려움, 우울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사회학적은 뭐죠? 직장 내 갈등. 그렇죠. 직장 상사만 보면 뒷골이 아파. 공감 가는 직장인분들 계신가요? 자, 또 뭐가 있나요? 주식에다가 거의 재산을 다 걸었는데 주식이 폭락했어. 경제적인 결핍. 또 뭐 있나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어. 이혼. 이런 것들 사회학적으로 들어가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통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통증과 통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선생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각, 신경만으로 통증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 신경만으로 통증을 말할 수 없다. 선생님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책을 넘기다가 갑자기 책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니까 뭐지? 이러고 손을 보니까 손이 베인 걸 보고 그때부터 뭔가 쓰라리기 시작했던 경험 있나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친구들이랑 이게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으면서 가다가 뭔가 돌을 밟은 것 같아. 이제 모래사장에서 나와서 모래를 털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에서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뭔가 이제 아파하고 쓰라리고 신경 쓰이고 그랬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맨 베러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뇌는 감각이 마구 들어옵니다. 수십 가지 감각이 마구 들어와요. 오감도 들어오고 시간, 공간, 잘 알려지지 않은 감각까지 계속 감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뇌는 이 감각을 계속 추론해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추론을 하냐? 뇌 입장에선 이러한 감각들이 그냥 모호한 그림 같은 거거든요. 막 흐릿한 그림이야. 뚜렷한 그림이 아니라 매우 흐릿한 그림이에요. 이런 매우 흐릿한 그림에 무엇을 더해서 해석을 하냐면요. 이 감각이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로 맥락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모호한 그림을 정확하게 자신만의 시야로 해석합니다. 추론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감각과 이렇게 자신의 쌓아온 내부 감각이 통합이 되어서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술 작품을 봤는데 전 사실 미술 작품을 보고 와 이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 미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글씨도 보시면 아시겠고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적 감각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림을 보고 와 이쁘다 라고 느껴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는 저랑 똑같은 그림을 봐도 와 정말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각자 느끼는 감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 통증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뱀이 막 우글우글한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못 들어가죠. 왜? 우리가 그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뜨거 하고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내가 그렇게 해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걸 만지면 뜨거 하는 걸 들었거나 아니면 그걸 보았거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아기들이 왜 잘 끝까지 잘 돌봐야 될까요? 눈을 떼면 안 된다고 할까요, 어머니들이? 뜨거운 주전자가 옆에 있으면 그냥 손을 갖다 댑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영상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아이가 뱀이 우글우글한 방에 그냥 아이를 갖다 놓으니까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뱀을 가지고 촉각놀이를 합니다.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통증은 존중되어야 된다. 자, 통증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통증은 어떻게 존중되어야 될까요? 왜 존중되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저랑 친구랑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차를 딱 했는데 뒤에서 저희를 못 봤나 봐요. 핸드폰을 보고 운전했는지 쾅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휘청 한번 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막 머리도 움직이고 평소에 운전을 막 재밌게 카레이싱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흔들린다는 거에 대한 맥락적인 그런 사고가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척추는 중립척추여야 되고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 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보상작용이니까 통증을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 그 친구는 목이 막 담이 걸린 듯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야, 아픈 척 좀 하지 마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요거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돼야 되겠죠? 왜?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사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사고와 경험에서 만들어진 사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통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해석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에서 사고가 형성되고 사고는 감정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통증은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물품이 와서 회사 물품을 들라고 했는데 허리가 악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보호 기전 때문에 몸을 구부릴 수도 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끌어다 씁니다. 왜? 기능이 망가졌으니까, 못 움직이겠으니까,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뭐 주사를 맞든 수술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능적으로 망가져서 연차를 끌어다 씁니다. 근데 이제 심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지? 사회적과 연결이 되죠.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되니까 친구들과 스포츠 게임 같은 거를 꺼리게 되고 조심스러우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 두려움, 초조, 우울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통증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표현의 하나일 뿐이지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들 보면 저 강아지 다리가 불편한가 봐. 어떻게 알죠? 강아지가 이렇게 막 걸으니까. 또 어떻게 하죠? 강아지가 낑낑낑 소리 내고 있으면 저 강아지 어디가 아픈가? 누가 위협을 하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하지 않더라도 저 강아지가 어디가 불편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국제통증연구협회에서 주석 6가지를 이렇게 발표했지만 저는 좀 더 추가하고 싶네요. 7번째, 구조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은 있을 수 있고요. 구조 손상이 있더라도 통증은 없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8번째는 통증은 교훈적이라는 거. 통증이 왜 교훈적인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통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다라고 했는데 통증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런 것이 별로 나한테 좋지 않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걸 아프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어디를 너 여기 좀 불편해, 시스템이 망가졌어, 여기 시스템을 좀 회복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우리 시스템 내 자체 의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심리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 연인과 이별하는 것도 통증의 유무가 될 수 있지만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또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주식을 돈을 잃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9번째.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회원님들이 자주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픈가 봅니다. 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드니까 너무 아프네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좀 무겁고 힘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살았냐 보다 살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 많으신데 건강하게 90세인데 헬스 하시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수가 한 60 정도 넘어가고 50 정도 되면 어디가 하나씩 몸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위에 다 같이 아프니까 우리가 정상, 저렇게 안 아픈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통증을 이렇게 다른 시야로 보는 것만으로 우리 통증이 많이 경감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통증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책인 협응으로 바라본 움직임과 통증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생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